자, 그 다음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증오 폭력. 문재인은 늘 마음속에 증오와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자, 예전에 문재인이 한 얘기죠.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정치 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 정말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은 국민인데, 횃불로 태워버리자. 아, 정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문재인이 이런 말 할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정말 누군가를, 이 좌파들을 싫어는 했지만 좌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감이나 증오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보수 국민들, 이 우파 국민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성을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에게 그 우파 국민들은 같은 국민이 아니라 횃불로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소멸의 대상인 거죠. 적이죠, 적. 문재인에게는요. 자, 이렇게 문재인이 증오와 폭력성을 저렇게 보여줬는데, 저러한 마음 때문에 문재인이 했던 게 뭐냐면 원전을 다 부수게 하는 거죠. 기무사 완전히 부숴버렸고, 삼성도 부숴버리고 싶어 하죠. 대한항공도 일단은 엄청나게 부쉈죠. 조양호 회장 70살 나이에 사망하게 만들었고요. 거기다 이재수 장군,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장군 사망하게 만들었고요. 이재수 장군 이거 사망하게 될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있었죠. 저는 솔직히 이 자들이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 좌파들이 이 증오심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폭력성을 갖고 있고, 문재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증오에 가득 차 있고 폭력성이 강하냐면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원전을 완전히 다 박살내려고 했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박지화, 원전을 제로로 만들겠다. 뭐 말은 안전을 지키겠다고 해서 원전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반대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원자력 공론화위원회까지 설치가 됐었던 것도 다 아시죠. 여기서 원전 건설을 찬성한 사람이 60%로 나왔어요.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 다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죠.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부셔버렸던 게 문재인입니다. 국민들의 말을,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에요. 저런 식으로 문재인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국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른 거죠. 이게 갑질이죠. 문재인이 갑질한 겁니다. 권력 갑질. 여론이 국민들이 60%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 안 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지 똥꼬집대로 폭력성을 휘두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전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증오에 가득 찬 자가 있을까? 문재인이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성을 하는 자는. 자, 거기다가 문재인은 또 부수기만 하죠. 문재인이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를 꿰차고 해온 일들 중에 뭐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전부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해체시키고 죽이고
아주 그 폭력적이에요. 저는 문재인만큼 폭력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을 못 봤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한다고 하죠. 예. 5년 뒤에 2024년도에 자사고 특목고 전부 다 없애버린대. 그럼 뭔가 좋은 곳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곳은 없어. 그냥 다 없애버린대. 아마도 뭐 조국 딸 아들이 특목고 자사고 다 이미 졸업했으니까 좌파들 아들 딸들 특목고 자사고 이미 다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보여요. 부실 줄만 알지 만들어낼 줄을 모른다. 그 4대강 보호 해체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 내외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종이신문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지금 기업 창고에 쌓인 재고가 145조 원이랍니다. 악성 재고이고요. 생산 투자 짓누르고 있고요. 1년 새에 16조 원어치가 재고가 쌓였답니다. 판매가 안 돼서 급감해서 공장 가동률이 추락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뚝 끊겼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관망을 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문재인이가 다 망치고 있죠. 다 깨부시고 있어요. 진짜 문재앙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이 너무 증오에 차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기업도 사랑하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증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오심에 가득 찬 문재인을 대할 때 많은 국민들이 증오를 품게 되죠. 작용 반작용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 4년 동안 하실 때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대통령 국정을 잘 수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냥 우파 국민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땐 사실은 돈도 더 잘 벌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었고 다 좋았죠. 근데 문재인이 되자마자 문재인인 엄청난 증오로 국민들을 대하니까 반발심으로 국민들이 문재인을 증오하는 거죠. 문재인이 증오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죠. 당연한 거죠. 자, 문재인이 증오와 폭력성으로 대한민국 안보, 외교 다 부쉈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죠. 휴전선도 부수고 전방에 있는 군단, 사단, 군대 다 해체시켰죠. 뭐 기계화 보호병 사단도 해체시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톡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톡이 돌아다녔죠. 뭐냐면은 강원도 고성 육군 36사단 해체. 자, 강원도 고성군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 놀러 갔다가 택시 운전기사분이 서울에 가면 사람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전달합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 전방을 지키고 있는 36사단을 해체시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그냥 뚫리는 상황이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장교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서 택시 기사분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도록 군대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그리고 전방에 설치된 야포도 모두 철거된 상황이고 철거된 야포들이 산자락 주변으로 쌓여 있답니다.
도대체 문재인 이 인간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을 위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은요. 이 사람은 보수를 불태운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 고성군이면은 이 북쪽 해안 속초 바로 위에 휴전선이 다 뚫리는 거 맞습니다, 지금. 예, 쫙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군이 여기 고성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서 쭉 내려오면 인제 넘어서 춘천, 가평, 남양주 거쳐서 서울로 그대로 진격해 올 수 있죠. 하룻밤 사이에 정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북한군이 지하철 타면서 어이 동무들 잘 잤습니까? 뭐 이런 인민군 인사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남조선 동무들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말이죠. 문재인 정말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뭐 원래 마음속에 정부 증오와 폭력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재인은 말끝마다 친일 청산해야 된다. 증오심을 그리고 폭력성을 이렇게 드러내죠. 친일 청산해야 된다. 거기다 조국 같은 경우도 죽창가 이런 거. 죽창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자라는 거죠. 굉장히 증오심에 가득 차 있고 폭력성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문재인, 조국 그렇죠. 우파 정치인들이 정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셨어요. 전라도 있는 사람들도 요직에 많이 앉혔고 국민 통합 이룩한다고 좌파들도 너그럽게 봐줬고 이 좌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반대인 사람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안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이명박은 문재인 노무현을 정치 보복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명박에 대해서 정치 보복한 게 없어요. 이명박 계좌를 털은 것도 없고 그냥 잘 살게 그냥 냅뒀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정치 보복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감옥에 죄도 없는데 900일씩 묶어두는 거, 가둬두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증오와 폭력성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은 문재인과 조국, 주사파, 좌파들이지. 태극기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애국 국민들은 폭력성 없습니다. 태극기 국민들은요, 솔직히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아요. 예전에 민노총이라든가 이 좌파들이 데모를 하면은 경찰관 때리고 했잖아요. 뭐 쇠파이프 가지고 때리고 엄청 그랬잖아요. 근데 우파 국민들은 경찰 누가 때리나요? 안 때리죠. 경찰들 그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적군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증오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이해찬 같은 경우도 10월 4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태극기 애국 집회를 폭력 집회고 내란 선동한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해찬이나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예전에 촛불 들고 그 다음에 죽창에 우리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머리 거기다가 대고 또 무슨 이재용 삼성 회장 머리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 좌파들이 더 폭력 집회했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폭력 집회 안 해요. 근데 문재인이 또 요 따위로 반대로 뒤집어 씌우죠.
하여간 이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증오하고 폭력한 것은 무슨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우파 국민들이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무슨 증오 방송, 무슨 폭력을 선동하는 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저에게 제재를 가해오는데, 솔직히 저는 증오심을 품는 게 아니죠. 문재인이 범법자니까 범법자는 감옥으로 가라. 그 얘기만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요.